매주 금요일마다 시장을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 투자자에게 좋은 길라잡이를 해주신 분이죠.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이경준 부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경은 앵커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그동안에는 반도체가 좋았는데 오늘은 반도체 좀 쉬고요. 좀 쉬죠. 그동안 네. 좀 쉬었던 엔터라든가 게임 그리고 2차 전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 시장이 너무 변동이 커서 사실 하루 단위로 바뀌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원칙과 어떤 일관적인 어떤 그런 패턴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대응이 정말 어려운 시간인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공통점을 찾아보면 단기 낙폭이 있던 아니면 중장기로 하락을 했던 낙폭이 과한 종목들 위주에서 확률이 높은 분명한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미국 시장 보면 마이크론이나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같은 반도체 종목들은 조정이 있었고 우리나라 시장도 상대적으로 오늘은 조금 전반적으로 오르긴 하지만 약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융이나 시크릿컨이나 이제 레저, 여행 업종들은 좀 반등을 했는데 또 한국 시장 보면 초반에는 좀 여행 레저 쪽에 반등하다가 조금 주춤하고 오히려 그 이후에는 2차 전지라든지 네. 게임이라든지 미디어 쪽에서 좀 반등이 센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주도주가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반도체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예. 2차 전지 어제까지도 사실은 2차 전지나 미디어 업종이나 엔터도 많이 빠졌었었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렇죠. 또 그게 뭐야라는 식으로 반등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과연 그러면 어떤 게 주도주다라고 저희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퀘스천 마크가 사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이 반등할 때 명확한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순환이라는 상황이고요. 시장보다는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순환이란 건 많이 오르면 또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또 많이 빠지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양보 매수는 좀 추격 매수하시는 건 좀 감안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철저하게 이제 순환 흐름 두고 조금 상대적으로 당기던 장기던 빠졌던 종목들로서 섹터 구분 없이 매매하시는 전략을 삼으시는 게 조금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뚜렷한 주도주는 없고 순환매 시장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잡기보다는 좀 조정받을 때 따라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이제 여행 항공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런 리오프닝주들은 오미크론 영향으로 급격히 좀 빠졌는데 오늘 다시 오르거든요. 어떻게 좀 바닥을 다졌다라고 봐도 될까요? 다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명확한 것 같아요. 아직은 사실은 오미크론은 처음에 발견했을 때 약 2주 정도 분석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고 백신은 약 3개월에서 100일 정도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 치사율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걸리시는데 무증상이나 좀 약하게 걸리시는 것 같고 아직 오미크론으로 심각하게 데미지를 입었다든지 죽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러한 리스크들을 반영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보통 이제 바이러스가 일반적인 바이러스를 보면 진행 과정에서 변이가 이제 늘어나는데 치사율은 점점 줄어들고 감염성은 점점 늘어나고 그게 바이러스의 생존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번 바이러스가 치사율은 낮고 전염성은 높아지면 오히려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기대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시장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고요. 약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혹시 그 사이에 사망자라도 나오게 되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아침에 많은 고민들이 들으실 거예요. 여행 레저주를 보시면 3, 4%씩 떴었는데 중간에 더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또 제자리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빠지는 가격에서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개인적으로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년 이후를 보시고 지금 가격대 밑에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투어는 6만 원대 가급적이면 매수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진에어도 한 17,000원 이하에서 계속 16,000원 인근에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절제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12월 달 들어서 시장 변화가 조금 보입니다. 1일, 2일, 3일 어쨌든 간에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 11월 달 같이 빠른 종목 순환매가 나타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주도주가 나와서 정말 기분 좋은 장이 될지 한번 부장님께서 진단해 주시죠. 네, 주도주가 나온다라는 건 사실 새로운 시장의 스타트일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도 좀 판단이 안 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파월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항상 슈퍼파월에서 시장이 문제될 때마다 돈을 풀어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견인시켰는데 지금은 인플레 파이터로 아주 강하게 변모한 모습이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장
발표하는 것들을 언론에서 보게 되면 뭐 노동자나 서민 계층을 위한 뭐 근원 물가를 잡아야 된다든가 하는 등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주 강하게 조기 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을 지금 150억불 하고 있는 걸 2배로 해서 4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FOMC 14, 15일 날 발표가 되어야 될 것들인데 이미 이번 주 초에 하원 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세 차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변수들도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전일자 보시게 되면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사실 3일이 15일로 연장됐다가 내년 2월로 연장되는 것들이 지금 하원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변수들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 중에 FOMC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월이 이미 시장에 알려줬죠. 12월부터 테이퍼링 빨리 할 거고 조기 인상도 감안하고 있다. 또 부채 한도 협상도 연기가 됐죠.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좀 더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안에 결과가 나오고 지금까지만 보면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남아있는 변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항상 12월에 있는 개인들의 이제 큰 손이라고 보통 표현들 하죠. 양도세. 네네. 그것들이 종목별로 보면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다만 시장이 급락을 하면 빨리 나오고요. 시장이 좀 반등한다 그러면 굳이 급하게 안 팔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팔지 않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앞으로 2주 안에 해소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물가나 고용 지표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다 결국 내년 금리를 어떻게 하냐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FOMC 변수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요소들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는 큰 변수들은 이번 주 대부분 다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시장으로 봤을 때는 벌써 코스피는 양봉이 바닥에서 3번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2번이지만 코스닥은 딱 반 되돌렸더라고요. 근데 코스피는 벌써 하락한 부분에 직전 고점에서부터 70% 이상 되돌렸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61선이 코스피 기준에서 한 3010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한 1005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월요일에 한 번 정도 더 양봉이 나오면 그 정도 수준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봉이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정도 되면 일부 종목들 차익 실현하시고 또 밑에 있는 종목을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주도주를 찾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작업들을 반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섹터에 대한 구분 없이 철저하게 가격 논리에 따라서 그런 움직임을 노리는 전략이 조금 힘드신 상황이고 사실 저도 어저께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5%에 사서 10% 정도 가니까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봐서 시청자분들도 너무 힘드실 거지만 그래도 그 작업들을 하셔야만 지금으로서는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가운데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좀 낙폭 과대주 위주로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고 하셨고 자 그러면 좀 낙폭 과대되어 있는 종목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오늘 유망하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올라가는 종목이어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오늘 많이 오르더라고요. 어저께 수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파월의 변심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이제는 유동성 장에서 실적 장목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그러니 실적이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찾자라는 컨셉으로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을 찾고 있는데요.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회사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중국 쪽으로도 이제 투명 교정이라고 하죠. 저희 아이도 하고 있는데 그 투명한 교정 쪽으로도 시장이 제품이 이제 다각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오세 브랜드라고 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고가의 브랜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미국 시장을 진출하기 때문에 기존의 중국 쪽에 임플란트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 교정과 하이 브랜드 통해서도 이제 시장에서 투자가 수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이 다양해지고 또 미국 쪽의 수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 보면 데이터를 보면 YOY 기준 전년 동기입니다. 대비했을 때 중국 쪽 수출 데이터가 77% 전체적인 임플란트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내년 기준의 영업이익은 1,700억 정도까지도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매출은 조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물론 순이익단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1,300억인데 영업이익으로 보면 사실 퍼 11배 수준밖에 안 되고요. 지금 시가총 1.8조입니다. 순이익으로 보면 약 13배 수준인데 1위, 2위, 3위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좀 따져보면 퍼가 26배 수준이에요. 우리 회사는 퍼가 5배 수준이니까 퍼가 이제 13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는 50% 디스카운트인데 글로벌 5위라는 걸 감안하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음봉이 하나만 나와주면 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 하나 정도 나와서 가격적인 매력이 생기면 충분히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과 더불어서 좀 새로운 업종 쪽에서 미용 의료 쪽이 사실은 에스테틱도 그렇고 다 수출 데이트들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급등하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좀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오스템 임플란트 탑픽으로 함께 꼽아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